많이 오르는 곳은 또 많이 빠르지기도 하고 또 투자금이 많이 목돈이 들어가면은 그 움직이는 폭도 크고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또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투자를 해놓고도 그죠? 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8기가 개강을 했어요. 남편께서도 여기 강의를 들으셨고 그 전에 또 들으셨는데 오늘 재수강하러 오셨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새싹맘이고요. 33살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6개월 아기가 있어서 일단은 집에서 계속 아기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3월달에 어린이집 보낼 거라서 그리고 A54 입주가 이제 거의 다가와가지고 전에는 이제 수강을 하고 나서도 자금이 없으니까 좀 열정이 이제 생겼다가도 조금 다시 현실에서 무뎌지고 막 이러다가 슬슬 이제 현실이 될 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다시 재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A54 입주가 언제죠? 5월 3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7월까지 들어가라고 했는데 한 6월 초중순쯤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입주 예정이면 막 가구도 사고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네요. 마냥 좋지도 않은 게 작년에 뭐 상여금 받고 이렇게 해도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0.1%의 그런 교육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사 비용도 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금 안에서 좀 가전이나 뭐 가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더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게 외벌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해가지고 막 그렇게 마냥 기쁘진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제가 좀 벌고 나서 벌면서 숨통도 트고 이제 좀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잘 실감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3월에 어린이집 보내고 네. 다시 뭐 직장이나 이런 데 가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일단은 뭐 월급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적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모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덕이 이제 다른 뭐 청북이나 어떤 다른 데랑 가까우니까 포승이랑 이런 데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를 구해가지고 200만 원이라도 벌면 시드도 생기고 좋지 않을까 그쵸. 해서. 네. 3월에 어린이집 보내니까 이제 육아의 어떤 거에서 막 해방된다는 그 기대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되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티어가 너무 없고 막 아니면 너무 이른 개월수에 연락이 온다거나. 저는 원래 작년 한 10월쯤에는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돼서 이제 3월 신학기에 가야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월급이 더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이제 애를 봐야잖아요. 뭐 어린이집 갈 수 없다면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솔직히 우울할 때도 있고. 육아에 대한 어떤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일하시던 분들은 특히나 그런 거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꿈을 꾸면서 우울하지 않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좀 들으셨고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제 확립하신 거죠? 네. 네,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큰 돈 들여서 하지 않는 투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마음 좀 느긋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에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내가 올해 막 이거 사야지 하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부담이 돼가지고요. 나의 시야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압박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정보도 편하게 보시고 혹시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처져서 값이 좀 빠지니까 이때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나요?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경험을 미리미리 쌓아놔야 뭔가 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런. 그러니까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욕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의욕은 참 좋은데 올해 몇 채를 사실 계획이세요? 혹시 목표 있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제 계산으로는 이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일단 그거를 생각해서 받고 나면은 이제 LTV 80 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여유 자금이 4천만 원이세요? 네, 주식이나 이런 걸 털면은 더 생기겠지만 일단은 그게 물려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뭐 손해를 보더라도 털어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남편은 또 그런 생각은 아니어가지고 혹시 뭐 손해 금액이 적진 않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쓸 수 있는 거는 4천만 원이라서 요즘에 이제 막 아실이나 이런 걸 뒤져봐도 막 그렇게 갭이 막 작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파트 한 채랑 뭐 오피스텔 한 채 약간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은 꼭 어디여야 되고 그런가요? 기왕이면은
수도권 아니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해요. 수도권으로. 일단 4천만 원이면은 갭 투자밖에는 안 되잖아요.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이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내가 시험 삼아 2년, 4년 만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세요?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길게 장기로 가져가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전세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뭐 GTX가 진짜 완공이 된다 뭐 어쩐다 해서 막 영향을 받아서 막 집값이 오른다 이러면은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되면 빨리 팔 수도 있고 팔지 않고도 전세값이 올라가면 굳이 팔 필요는 없고 그 돈을 좀 더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전세가 나면은 큰일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취득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좀 큰 거를 하게 되면 취득세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제안해주고 싶은 유형은 지방에 안 오른 구축 아파트를 갭 1000 이하로 4개를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한 방에 몰아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오르면 또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전세가의 하락률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6천 전세 끼고 산다 라고 했을 때 걔가 만약에 10%의 전세값이 낮아져도 어때요? 내가 뱉어내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 그런 리스크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1억 이하여야지 취득세가 1%잖아요. 요즘에 뭐 약간 풀려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풀렸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3억 이상이면은 그래도 3% 이상은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하면 5%까지 되더라고요. 딱 4천만 원만 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완전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개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익산에 하나를 사고 하나에 청주를 사고 갭 1000 이하짜리로 해가지고 골고루 전국에다가 씨를 하나 뿌리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역전세가 맞더라도 갭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1억 중반이나 1억 초반일 건데, 그죠? 그렇게 되면 역전세가 나더라도 역전세 맞는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제일 여기서 우려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분양권을 하게 됐다. 분양권 하게 되면은 뭐 4억짜리면은 내가 4천만 원 있으면 지금 분양권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입주할 때 돼가지고 전세 안 맞춰주면은 내가 또 더 밀어넣어야 돼. 예를 들면은 4억짜리를 했는데 전세가 뭐 3억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때 가서 또 1억을 밀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외벌이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해서 내가 시드가 4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극대화해서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몰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살 수는 있겠지만 근데 4천 가지고 좋은 지역 사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죠? 저는 네. 대출을 받던가 그 어쨌든 간에 이제 A54가 그 5구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출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네. 대출 받아서라도 디딤돌 대출은 거기서 끝난 거고 네. 다른 주택 2주택 사시더라도 막 대출 다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막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막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지제 근처에 이제 세교동 쪽에 소형 평수로 저 대학교 입학할 때쯤에 샀는데 1년 전인가 그때 막 엄청 오른 거예요. 그거 타이밍을 못 받고 그냥 조금만 벌고 파신 거예요. 비전동에 30평대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깎여도 저쪽은 방어가 잘 되는 것 같고 한데 저쪽은 뭐 1억 5천이 올랐는데 조금 네. 빠진다 하면은 여기는 1억이 올랐는데 또 금방 빠지는 거예요. 막 네. 다른 호재도 없고 막 이러니까 교통도 네. 불편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방에 아파트를 사도 되나 막 그런 네. 생각이 막 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르고 내리는 게 지금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일어났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평택 지역이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오른 만큼 또 요 지역이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르는 곳은 또 많이 빠르지기도 하고 또 투자금이 많이 목돈이 들어가면은 그 움직이는 폭도 크고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또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투자를 해놓고도 투자라는 게 실전이지만 연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억만 있어도 수도권에 있는 5천 이상 혹시 1억 정도만 있더라도 정말 빠듯빠듯하게 해가지고 저는 안산 쪽을 좀 권해주고 싶어요. 안산에 5층짜리나 뭐 재건축 될 만한 게 전세하고 집값하고 따져보니까 한 5천에서 1억 사이면 되더라고요. 안산 쪽이. 그러면 이제 사실 안산은 교통도 좋고 그래서 근접한 수도권이니까 그런 거를 장기 보유하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3, 4억대다 보니까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취득세까지 내가 이제 대출 받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4천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한 6천 정도 대출이나 아니면은 5천, 4천을 더 받아서
중에서 재건축 될 만한 거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축을 살 수는 없어요 지금. 그죠? 재건축 될 만한 거를 전세를 끼고 갭이 가장 적은 거 아실 찾아보신다고 했으니까 안산 쪽 한번 찾아보세요. 네. 2022년 초만 해도 5천에서 6천 정도면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할 만한 물건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관심이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데 갭 투자로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1억 미만인 거를 하나 사서 오래 가져가시든가. 그거는 바로 뭐 어떤 계획은 없기 때문에 한 10년은 모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까지 가져가는 게 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새싹맘님께서 이래가지고 강제 저축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있는 시드에서 4천만 원에서 네. 내가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지방에 오르지 않는 아파트를 쪼개서 4채 이상 하셔서 골고루 좀 씨앗을 뿌려놓고 2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난 공부를 더 하고 2년 후에 뭐 전세값이 올라서 그거를 팔아도 되고 또 그냥 팔아도 되는 거고 2년은 한번 내가 시험 삼아 해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시고 내가 한 채에 몰빵을 할 거면 제 생각에는 구축은 또 전세값이 그렇게 뭐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크지 않아요. 신축이 전세값을 처음에 많이 올려받았다가 만약에 그 아파트가 3억 이상 정도 되거나 그래서 또 역전세가 날 염려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하게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배우자님하고 서로 뜻을 잘 맞춰가면서 또 부동산 투자라는 게 꼭 부부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남편은 또 다른 거 해도 되는 거고 서로 분업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